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8월 첫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여러가지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좀 명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상당히 저금리로 계속 정책을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투자를 하는 운용사라든지 굵직굵직한 해외 자금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서만 팔아도 수익이 더 제법 낮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 금리 차이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이 더 줄어들면서 손실이 더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청산을 하기 전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기 전에 이미 주가를 돈을 팔아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게 커져 버리니까 되레 정점을 찍었었던 시점에서 보면 먼저 선 반영이 되면서 자금이 좀 나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인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 흐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시장까지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은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지수가 그나마 선방을 했잖아요. 이 주봉으로 보시면 24년 초에 2600, 500포인트 했었던 그런 추이가 1월까지 1월 초까지는 2400까지도 갔지만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한 2900까지 상승을 했었던 주된 요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잖아요. 지수를 좀 지수를 좀 강하게 붐업 시켰었던 섹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도 좋았었던 모습이었다. 근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 국내 쪽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에도 많이 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도 매도세가 엄청나게, 특히나 외국계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면서 이렇게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거의 4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삼성전자도 3천억 정도를 팔았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늘어나는 건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가장 시장의 지금 중심이 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게 가장 좀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정치 지도자 서열 1위 지도자를 히에인가 또 살해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끌고 와서 터트린 게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미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미증시에서도 2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정작 뭐 좋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모두 한꺼번에 터지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 뭐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거의 이제 정점을 찍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실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장 초반에 뭐 0.6%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거의 한 2.5%까지 빠졌지만 1% 정도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저점에서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뭐 목요일날 거래량만큼 이제 금요일날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 부근 2.4% 하락에 대한 부분을 위로 더 올리지는 못했고요. 마이너스 2.43%로 마감이 됐다. 근데 뭐 아래 위로 그러니까 꼬리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팽팽하게 조금 매매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역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이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이라 이번 주 말고 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일단 바닥을 좀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 떨어져 버리니 이 추이가 이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시면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봐도 3주 연속,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기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한 3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지금 진정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미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또 시그널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지를 해주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금 780도 이탈을 한 상황이라 1차적으로 한 770 정도 내외가 1차 지지선일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한 760에서 50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하면 월, 화, 수, 좀 길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갈 것 같고, 짧으면 월, 화 정도 할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횡보를 해서 반등을 시킬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계속 가시밭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게 좀 하락이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도를 좀 줄이는지,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손절도 짧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보면 뭐 하나증권과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캘린더인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굵직굵직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월요일날 BOJ 6월 금정이 의사록 공개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금융지주 WP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글로벌 서비스업과 종합 PMI 지수 ISM 서비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6일에 이제 RBA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PC 출시가 되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인플루언스가 공개가 된다. 그리고 유럽 6월 소매 판매 발표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이메이드, NHN, 데브시서즈 실적이 발표가 된다. 7일은 지준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는 좀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카카오그룹이 발표를 하고요. 실적을. 그리고 대한항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발표가 됩니다. 8일날은 옵션 만기, 그리고 BOJ 7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되고요. 그리고 대만 수출 데이터 발표하고 중국 자동차 7월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KT, 다양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 9일날은 아이스크림 미디어 수요 예측이 있고요. 7월에 CPI, 그러니까 중국의 CPI와 PPI, 통화 공급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키움증권의 캘린더인데요. 뭐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6일에 위메이드, 캐터필러, 우버 등이 발표를 하고요. 7월에는 이제 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 그리고 중국의 7월 수출입 동향 발표하고요. 8일에는 이제 대만 반도체 수출 데이터, 그리고 장전에 암젠, 에어비앤비, 미쓰비시, 일라일리, 알리바바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요. 9일은 이제 중국 7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어차피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 그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또 하락을 한다라는 이유를 또 갖다 붙인 부분들이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뭐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표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린 종목은 LG인데요. LG가 뭐 1차 목표가까지는 다 달성이 됐습니다. 잘.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오에이즈는 이제 시장 약세 흐름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 오늘은 이제 롯데칠성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소주 새로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처음처럼 만드는 업체고. 근데 이 제로 관련된 그 음료나 그런 이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분기보다 3, 4분기가 어떻게 보면 더 성수기죠. 왜냐면 그 여름에 본격적으로 도달하는 게 이제 7월이기 때문에 7월이 3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름 더 좋다. 그리고 세로에 대한 신제품이 또 나온다. 세로가 작년에 이제 그 재작년에 22년에 나왔고요. 그때만 해도 1%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작년에 8%, 약 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89 세로 뭐 이런 제품들도 또 나오고 해서 이제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가 제일 이제 인기가 높은 점이 제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수치를 좀 상당히 많이 줄이고 다른 쪽으로 대체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
음료 쪽으로도 탄산 쪽 관련돼서도 제로 탄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관련돼서 이제 필리핀 펩시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로 관련된 제품들이 수익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로 음료 쪽의 시장 점유율은 한 49% 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밀키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떨어진 141,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9,900원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그리고 목표가도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47,900원 4.9% 정도, 그리고 2차는 156,000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을 해보겠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셔도 좋다, 이런 시장, 뭐 별로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굳이 뭐 매매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리스크 잘 챙기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